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이 워버그 핑커스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워버그 핑커스라는 회사는 이제 SPI에서도 여러 번 소개를 시켜드리는데, 미국계 사모펀드 운용사고요. 이 아시아 태평양 시장에서 이 부동산 시장에서 상당히 영향력이 큰 그런 이제 사모펀드 운용사입니다. 그간 이제 한국에도 이제 많은 투자를 했는데요. 이제 사실 잘 드러나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아는 분들은 알지만 또 어찌 보면 또 한편은 잘 알려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 워버거 핑크스라는 회사는 이 부동산, 소위 말하는 오피스라든지 물류센터, 리테일, 이런 데 직접 투자하는 경우보다는 이 플랫폼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근데 실제로 조금만 알아보면 상당히 이렇게 한국에 잘 알려진 회사고요. 영향력이 큰 회사고요. 물류센터 투자자로 유명한 ESR 캔들스퀘어라든지, 그리고 스토어 허브 같은 셀프 스토리지,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이제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지금은 ARA 코리아도 이제 워버거 핑커스의 우산 아래에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고요. 되게 많은 자산에 투자를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이제 MQ 로지스틱스라고 또 하나의 어떤 물류센터, 데이터 센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에 투자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주목해 볼 만한 내용은 이 워거 핑커스가 사실은 최근에 이제 보면 SMA,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를 얼마 전에 이제 만들었습니다. 한 2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 펀드를 활용해서 이 운용사에 SMA 줘가지고 또 부동산 펀드를 활용해서도 직접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물류센터 투자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이 워버거 핑커스 같은 경우는 이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시장 전체에 이제 플랫폼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ESR이고, 또 ARA라든지, 그리고 중국, 베트남 이런 쪽에 이제 물류센터 플랫폼, 그리고 위브리빙과 같은 코리빙 플랫폼, 이런 다양한 섹터의 어떤 플랫폼에 투자를 많이 했고, 실질적으로는 엄청나게 이제 아시아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이제 처음에 이제 아시아에 들어온 시기가 1990년대 정도 되는데, 그때 중국에 첫 투자를 하면서 아시아에 진출했고, 거의 이제 미국계 사모펀드 중에서 거의 초창기에 진입한, 최초의 어떤 진입한 그런 회사고요. 현재 이제 워버거 핑커스의 자산이 한 840억 달러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약 3분의 1이 아시아 지역에 있고, 또 아시아 지역 투자의 40% 정도는 부동산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아시아 사업 비중이 상당히 이제 높고 중요한 회사인데, 이렇게 이제 아시아를 중요하게 생각하다 보니까 지난 수년간 아시아 지역 부동산 사업을 이끌었던 제프리 펄먼을 이제 최근에 올해 최고 경영자로 CEO로 선임하기도 했죠. 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이런 제프리 펄먼을 이제 CEO로 앉힌 변화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 워버 핑커스가 아시아 리더십의 변화를 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보면 중국, 인도, 동남아시아 같은 워버 핑커스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역의 어떤 리더십을 교체하고 있습니다. 일단 최근에 대표적인 게 최근 인도 대표를 맡고 있던 비샬 마하데비아라는 이제 인물을 새로 신설되는 아시아 사모펀드 총괄 대표로 임명을 했고요. 또 이제 워버 핑커스의 중국 쪽 리더십도 변화를 줬습니다. 그동안 20년 이상 근무했던 중국 대표 프랭크 웨이가 물러나고, 또 다른 인물들, 민팡과 벤 저우라는 이런 인물들이 중국 사모펀드 사업의 공동대표를 맡게 됐고요. 또 동남아시아 사모펀드를 이끌게 되는 리더십도 변화가 됐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이제 부동산 쪽 부문의 어떤 리더십도 변화가 되는데, 얼마 전에 이제 골드만삭스 출신의 이제 무라타 다카시라는 인물을 영입을 했고, 그래서 이제 엘렌 응이라는 인물과 함께 아시아 부동산 부문 공동 대표를 맡을 예정입니다. 이런 이제 변화를 보면서 이제 어떤 맥락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날까 이제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이제 실은 지금 아시아 지역의 어떤 투자 지형이 좀 변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국과 중국의 어떤 정치적 갈등이 또 경제적인 분야로도 많이 확산되고 있고, 또 그래서 대부분의 어떤 이제 미국계 투자자들이 중국 투자에 대해서 보다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인도라든지 호주, 다른 아시아 지역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변화와 이제 무관하지 않다, 그런 변화와 연결된 변화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워버 핑커스 관련 소식을 하나 더 전해드리면, 아까 이제 워버 핑커스가 투자한 대표적인 이 플랫폼이 ESR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ESR 같은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에 이제
뭐 상장 리츠를 몇 개 이미 상장을 해 있죠. 이제 싱가포르 이제 거래소에 보면 ESR 로고스 리츠가 상장되어 있고, 또 한국 거래소는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가 상장되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중국 상하이 증권 거래소에도 물류센터 리츠를 상장한다고 합니다. 네, 이미 이제 ESR이 가지고 있던 자산을 이제 기초로 해서 상장할 예정이고, 이렇게 이제 ESR의 중국 상하이 증권 거래소까지 상장 리츠 상장하게 되면 아시아 지역에서 이제 총 3개의 리츠를 보유하게 되는 이제 그런 회사가 됩니다. 네. 점점 더 이제 이런 얘기들만 들어보더라도 ESR이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 가지는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위클리 글로벌 마켓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